정말 끝난 거야?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그럴 리 없어. 난 모든 걸 계획했어. 이제 모든 게 내 것이 될 거야. 그래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까? 요즘 회사 사람들도 이상한 눈치던데. 절대 모를 거야. 이미 그의 숨통은 끊겼어. 관 속에 누워서 이제 그 누구에게도 방해될 수 없어. 어두운 장례식장. 모두가 슬픔에 잠긴 채 인수를 추모하고 있는 그 순간, 진정한 비극은 그곳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헌신적이었던 남편 인수는 관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사랑했던 아내 혜진의 배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침묵 속에서 그는 끔찍한 진실을 듣게 됩니다. 바로 관 밖에서 혜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연인 우식에게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내 것이 될 거야. 아무도 모를 테니까. 혜진의 말에 우식은 두려움에 휩싸인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되묻습니다. 정말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까? 그러나 혜진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지만 혜진은 관 속의 인수가 이미 깨어났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음침한 안개가 깔린 장례식장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했다. 눈물과 한숨이 뒤섞인 가운데 가족과 친구들이 인수의 죽음을 애도하며 흐느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의 아내 혜진은 한눈에 보기에도 절절한 슬픔을 품고 있는 것 같았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녀 곁에 바짝 붙어 서 있는 젊은 남자 우식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의 몸짓을 하고 있었다. 인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마저 혜진의 슬픔에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연기력에 감탄했다. 혜진은 연민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써 흐느끼는 척했고 우식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모두 이 젊은 남자가 오래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그가 그녀의 불륜 상대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혜진은 겉으로는 비탄에 잠겨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자신이 이긴 듯한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례식장의 구석에서 인수의 상주로 나선 혜진은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녀의 눈물은 마치 진짜인 듯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결혼 생활 내내 쌓여온 냉정함이 그녀의 표정에 드리워졌고 결국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야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인수는 깊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자신이 있는 곳이 집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라는 사실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의식이 돌아오는 동안 그의 마음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찼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은 마구 뛰었다. 여기는 어디지? 이게 정말 관인 건가? 관 속에 갇혀 있음을 깨달은 순간 그의 마음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인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거지?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의 귀는 예민하게 장례식장의 소리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때 바깥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들 속에서 그가 사랑했던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모든 재산은 이제 내 것이 될 거야. 혜진의 음산한 목소리가 조용히 속삭였다. 마침내 내 인생을 되찾았어. 이제 우식이와 함께 자유를 누릴 차례야. 인수의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다. 그의 아내가 지금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모른 채 무심히 그를 배신하고 있는 순간이었다. 우식이 역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을까? 이에 혜진은 기만적인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걱정 마. 아무도 알 수 없어.
모든 계획은 완벽하게 준비됐어. 이제 내가 상속을 받으면 끝이야.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와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관 속에서 인수의 가슴을 더욱 옥죄었다.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녀의 목소리가 이제는 지독한 배신감과 증오를 불러일으켰다. 관 속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는 마치 뱀의 속삭임 같았다. 혜진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쾌락에 찬 웃음이 섞여 있었고 그 소리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다. 인수의 두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며 생각했다. 나는 혜진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어. 그런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어떻게 그녀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그의 생각은 점점 얽혀 들어갔다. 장례식장의 바깥에서 들려오는 혜진과 우식의 대화는 그의 가슴 속 분노를 점점 더 자극했다. 마침내 인수는 결심했다. 내가 이곳에서 살아서 나간다면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내 사랑을 배신한 그들을 심판하리라. 관 속 어둠 속에서 그의 다짐이 더욱 깊어졌다. 깊고 어두운 관 속에 갇힌 인수는 온몸이 굳어 있었다. 숨이 막히고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의 의식은 점차 또렷해지기 시작했다. 고통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눈앞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은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이 혜진에게 느꼈던 작은 의심들, 그리고 그것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가는 모습이었다. 처음으로 인수가 혜진에게 의심을 품은 것은 그들이 함께 여행을 떠났을 때였다. 인수와 혜진은 깊은 산속 강가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혜진이 그를 밀치면서 물속에 빠뜨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인수는 단순한 장난으로 넘겼지만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어 허우적대는 동안 혜진의 얼굴에는 미소가 스친 듯했다. 그때 이미 그녀는 나를 해치려 했던 건가? 인수는 소름 끼치는 깨달음에 몸이 떨렸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산길을 따라 차를 몰고 내려가던 중 차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 차는 굽이진 산길을 미친 듯이 달려 내려갔고 인수는 겨우겨우 차를 멈춰서야 했다. 당시 인수는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사고는 혜진이 계획한 것이 틀림없었다. 브레이크가 멈추기 직전에 혜진이 그를 쳐다보던 차가운 눈빛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가 매일 저녁 차려주던 차 한 잔도 의심스러워졌다. 그녀가 손수 끓여준 허브차를 마실 때마다 묘하게 어지럼증이 밀려왔고 그 차를 마신 후 종종 두통에 시달렸던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리고 그날 밤 바로 그 허브차가 자신을 깊은 잠으로 밀어 넣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그녀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인수는 차가운 현실에 몸서리쳤다. 이때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무덤을 관리하는 노인 재훈과 그의 손녀 지아가 어둠 속에서 무덤을 둘러보며 말을 나누고 있었다. 무덤께서 작은 바람이 불어와 지아의 긴 머리가 살짝 날렸다. 호기심 많고 감수성이 풍부한 소녀 지아는 할아버지의 일을 돕기 위해 가끔씩 묘지에 오곤 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무언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기 무슨 소리가 들려요? 누군가 묘지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아가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훈은 눈썹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평소와 다름없는 묘지였지만 그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마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일 거야.
묘지엔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않니? 그가 답했지만 지아는 여전히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호기심에 이끌려 관 앞으로 다가갔다. 순간 관 속에서 들리는 희미한 소리에 지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소리가 점점 커지는 듯하더니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에게 외쳤다. 할아버지, 여기 무언가 있어요. 제발 한 번만 확인해 봐요. 재훈은 처음엔 지아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손녀의 다급한 얼굴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마침내 재훈은 결심하고 천천히 관의 덮개를 열었다. 덮개가 열리자마자 인수는 마치 지옥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숨을 헐떡이며 관에서 일어났다. 눈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 안엔 살아있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지아는 순간적으로 놀랐지만 빠르게 침착함을 되찾고 그의 입을 막았다. 조용히 하세요. 이 사실을 알리면 위험해질 거예요. 병원으로 데려갈 테니 절대 소리 지르지 마세요. 지아는 그의 눈을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결단력과 재치 있는 행동 덕분에 인수는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인수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함께 복수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그렇게 믿고 도와준 사람을 만났다. 지아의 존재는 인수에게 구원과도 같은 희망이었다. 인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지아의 따뜻한 손길과 염려, 어린 시선을 느끼며 간신히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배신과 고통을 견뎌야 했지만 이제 그에게는 지아라는 구원자가 있었다. 그의 곁에서 헌신적으로 돌보는 그녀를 보며 인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다.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모든 비밀을 풀어놓아야 할 것만 같았다. 침대에 앉아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듣는 지아에게 인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혜진과의 만남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그는 흐릿한 눈빛으로 지아에게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가 처음 혜진을 만났을 때 그녀는 마치 빛나는 보석처럼 아름다웠고 그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그녀의 웃음은 포근하고 따뜻해 보였으며 그의 마음을 순식간에 녹여버렸다. 사업차 다니던 해외 출장 중 우연히 마주친 그녀는 단아하면서도 유혹적인 매력이 있었다. 혜진은 아름다웠고 나를 늘 따뜻하게 대해줬어.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난 그녀의 과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 인수는 처음에는 혜진이 그저 자기와 다르게 조금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에게 얽힌 어떤 깊은 고통과 슬픔이 그녀를 지배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인수는 그녀를 이해하려고 했고 그녀가 괴로워하는 모습마저도 사랑하려고 애썼다. 혜진은 가끔씩 혼잣말을 하듯이 과거의 아픔을 드러내곤 했다. 그 자식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그녀는 무심코 내뱉곤 했지만 인수는 그 말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혜진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고 그녀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그가 혜진을 더 이해해 보려는 노력은 오히려 그녀를 더 이상하게 만들었다. 혜진은 점점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고 인수와의 관계를 차갑게 식혀갔다. 그때 인수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민준이 나타났다. 민준은 인수와 단연간 사업과 삶을 함께 해온 절친한 친구로 인수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던 인물이었다. 그가 혜진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민주는 혜진의 과거에 대해 약간의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녀가 인수와 결혼한 이유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는 끊임없이 인수에게 주의를 주며 그녀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다. 인수야, 내가 항상 말했잖아. 사람을 믿는 것도 좋지만 너무 쉽게 마음을 열면 안 된다고. 민주는 그에게 종종 조언을 해왔지만 인수는 사랑에 눈이 멀어 그것을 무시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 민주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인수와 함께 혜진의 죄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민주는 인수에게 말했다. 난 혜진이 이상한 여자라는 걸 알아봤어. 너에게 끊임없이 경고했던 것도 다 그 이유야. 이제는 너와 함께 그녀의 실체를 밝히고 그녀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릴 때야. 인수는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다. 지아 역시 혜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지아는 연기와 감정 조절에 능숙했고 이번 사건을 통해 그녀는 진정한 정의를 이루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녀는 집요하게 혜진의 약점을 파고들어 정보를 모으고 혜진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지아는 기자로 위장해 혜진을 만나러 갔다. 지아는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와 친근한 태도에 혜진은 어느새 경계를 풀고 자신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난 한때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혜진은 고백하듯 말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와 분노가 되살아나면서 그녀는 차츰차츰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억양이 섞여 있었다. 혜진은 마치 한을 풀듯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의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망쳤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혜진의 눈동자 속에는 한때 품었던 사랑은 사라지고 오로지 복수의 감정만이 남아 있었다. 지아는 그런 혜진의 속마음을 들으면서도 냉정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다. 그녀의 대화 속에는 혜진의 죄를 기록할 작은 녹음기가 숨어 있었다. 지아는 내색하지 않고 묻는 척 그 모든 음모를 조용히 하나하나 유도하며 드러냈다. 혜진의 눈에 분노와 고통이 어리면서도 무언가를 토로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그의 아들인 인수를 내 손으로 파멸시키고 나만의 새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지아는 혜진이 점점 자신을 배신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심리를 파악했다. 지아는 그녀의 음모와 치밀한 계획을 전부 녹음한 후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진실은 밝혀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인수는 비로소 정의를 되찾을 수 있을 터였다. 시간이 지나 마침내 인수는 회복을 마치고 결단을 내렸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 앞에서 자신의 생존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했다. 그는 병실을 나서며 지아와 민준과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왔어. 혜진과 우식이 한 짓을 반드시 밝혀내고 그들이 저지른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인수의 눈빛은 결연했고 그의 가슴 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정의를 세우려는 열망이 불타고 있었다. 며칠 후 인수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처럼 조용한 회사 내부는 그의 등장과 함께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휩싸였다. 모두가 그가 죽었다고 믿고 있었기에 그의 등장은 마치 유령이 나타난 듯한 충격을 안겼다. 직원들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특히 혜진과 우식은 깜짝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며 두려움에 떨었다. 인수는 천천히
회사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고 그가 들어서는 순간 회의실은 마치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그의 존재감은 회사 안에 다시 돌아온 질서와 정의를 상징했다. 마침내 인수는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여기에 살아있어. 그리고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밝히기 위해 돌아왔다. 한편 경찰은 인수와 지아가 제공한 증거들을 검토하며 서서히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녹음된 혜진의 고백과 더불어 지아가 모아둔 증거들은 혜진과 우식의 범죄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경찰은 이미 두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들의 사무실 주위를 은밀히 감시하기 시작했다. 인수는 회사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곧 혜진과 우식이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을 확신했다. 드디어 경찰이 회사로 들이닥친 순간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인수를 바라보며 마치 이전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다. 인수야, 제발 용서해줘. 나는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녀는 몸부림치며 울었지만 인수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인수는 그녀의 애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오직 배신과 복수였다. 용서? 혜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도 잘 알잖아. 하지만 네가 나를 배신한 순간 너는 용서받을 자격을 잃었어. 인수의 차가운 말은 그녀의 가슴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혜진은 절망감에 휩싸여 머리를 감싸쥐고 무너져 내렸다. 우식 역시 경찰에게 붙잡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인수를 향해 비굴하게 빌었다. 인수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그녀의 계획을 따랐을 뿐이에요. 제가 혜진을 사랑해서 그랬지만 당신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그러나 인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렇게 혜진과 우식은 경찰에게 끌려갔고 회사 안에는 묘한 침묵이 감돌았다. 인수는 한동안 회의실에 혼자 남아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배신을 돌아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허탈함과 씁쓸함이 가득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곁에 있는 민준과 지아가 조용히 그의 곁에 다가왔다. 민준은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인수야, 이젠 다 끝났어. 네가 겪은 일은 모두 힘든 일이었지만 넌 정의를 위해 싸웠어. 민준의 말에 인수는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지아도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며 눈을 맞추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은 그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다. 인수는 이제 더 이상 고통에 휘둘리지 않고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경찰과 법의 심판을 통해 혜진과 우식이 그들의 죄를 반성하고 처벌받을 것을 확신하며 스스로 다시 한번 삶의 빛을 되찾았다. 정의가 실현된 후 인수는 회사 경영에 집중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회사를 재건해 나가기 시작했다. 회사는 점점 안정을 되찾았고 그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리더로 거듭났다. 인수의 삶은 이제 비록 아픔으로 점철되었지만 그에게는 지아와 같은 동료와 진정한 친구들이 있었다. 인수는 지아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말했다. 내 덕분에 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하나야.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언제나 함께 할게요, 인수 씨. 이제는 슬픔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함께 나아가요. 인수는 다시금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며
정의의 빛 속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 나가기로 다짐했다. 인수는 모든 고통과 배신을 이겨내고 마침내 새로운 삶의 장을 열었다. 그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만의 삶을 다시 세우기로 결심했다. 삶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인수는 지아와 함께 자선 봉사 활동을 시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다. 이 봉사 활동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안을 주었고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다. 처음 자선센터에 도착한 날, 아이들이 활기차게 뛰노는 모습을 본 인수는 마음이 뭉클해졌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내게 희망을 주다니. 그는 그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며 자신이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가는 기분을 느꼈다. 인수와 지아는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며 놀이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했다. 지아는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었고 인수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그들의 웃음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갔다. 아이들은 인수를 선생님처럼 따르기 시작했고 그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듯했다. 그날 밤 인수는 지아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지아,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비로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고통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지아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인수 씨, 당신은 강해졌어요. 그리고 당신의 삶은 이제 빛을 찾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수와 지아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다. 그들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고 자연스럽게 둘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인수는 지아와 함께 조용한 저녁을 보내며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자 마음을 다잡았다. 따뜻한 촛불이 반짝이는 테이블에서 인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아, 네언 나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알려준 사람이야. 네가 아니었다면 난 이 모든 고통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야. 네가 나와 함께 있어준 덕분에 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 지아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부드럽게 웃었다. 인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지아에게 내밀었다. 지아, 나와 평생을 함께 해줄래? 넌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이야. 이제 내가 너에게 그 행복을 되돌려주고 싶어. 지아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고 감동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인수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 곁에 있겠다고 약속할게요. 둘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그동안 겪었던 아픔을 서로의 온기로 위로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순수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그 순간 진정한 평온을 느꼈다. 결혼식 날 하늘은 맑고 푸르렀으며 햇살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해 주었다. 인수는 지아가 입고 있는 순백의 드레스가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보였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민준이 결혼식에 참석해 두 사람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우리 인수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구나. 민주는 인수를 끌어안으며 진심으로 그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결혼식은 단순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로 진행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이 진실되다는 것을 느끼며 기쁨에 찼다. 결혼 후 인수와 지아는 함께 자선센터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작은 집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매일 아침 그들은 아이들과 웃음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이면 서로의 곁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했다. 인수는
이제 과거의 상처와 배신을 내려놓고 오직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기로 했다. 그는 지아와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영원한 힘이 되어 주었다. 인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의 삶은 새로운 의미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인수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그가 겪은 모든 고통과 시련은 그를 더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정의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그들의 여정은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을 함께 걷는 것으로 끝이 났다.